오늘은 K스포츠 재단의 노승일 부장 모시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한 발 더가 아니죠. 한 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승일입니다. 네. 어제 박효정 과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순실 씨가 아예 처음부터 정부 예산표를 들고 온다. 예. 그래서 여기에 먹을거리가 있다. 예.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요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만들라고 네. 지시를 하고 그것이 제출이 되고 네. 제가 이제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런 예산과 내용을 가지고 오느냐. 박근혜 과장의 얘기로는 뭐 문체부야 당연히 고위 관계자 예. 아마도 김종 전 차관이 아니겠는가. 예.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네네. 그것이 문체부 선에서 끝난 얘기인지 네. 아니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네. 좀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네네. 작년에 K스포츠단이 했던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5대 거점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종합형 스포츠 클럽의 후신이죠. 네, 5대 네. 거점 사업. 이게 일반인들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언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예, 이야기가? 일단 이 모델은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라고 2013년부터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그 3억짜리였었어요. 네, 규모가. 인구 20만 이상은 3억, 네. 인구 20만 이하는 2억을 지원해주는 모델이었었는데 네. 그 모델의 한계점이 이제 엘리트 체육이 육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트 체육을 육성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순실이 거점 K스포츠 클럽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논리는 네네. 우선 3억짜리 규모의 사업이 있었는데 네네. 그걸 더 키워야 된다. 예. 하나의 3억짜리가 하나의 8억짜리로 변하고 네네. 그 이야기를 최순실 씨가 언제 합니까? 시점상으로는. 예, 이 부분은 1월 20일 경부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 1월 20일경에 최순실 씨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 예. 3억짜리 사업인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엘리트 육성이 안 되니까 네네. 8억짜리로 만들어라. 네. K스포츠단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최순실 씨가 얘기했던 거는 2016년 1월 28일 제가 메모지에 있는데 당시에는 뭐 하남, 무주, 광주, 뭐 서울, 인천, 대전, 제주 여기까지 갔었는데 지역도 찍어서. 예, 예, 예. 했었는데 일단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2016년도에는 5개만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또 몇 개를 더 선정을 해서 향후에 17개를 하자라고 이제 최순실 씨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다 1월 달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네. 여기에서 왜 거점 K스포츠 클럽이 필요하냐. 산발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종합형 K스포츠 클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점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요약하자면 적은 돈을 받고 여러 군데 산재에 있던 것을 예. 규모를 키워서 모아서 네. 그걸 5대 거점으로 만들자. 예. 그거를 K스포츠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해 봐라. 네네.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은 뭡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 이제 나오죠. 상상도 못할 일이. 저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는데 네. 그 제 메모지에는 2016년 1월 28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지시를 받았던 게 공식적으로 제가 메모를 남겨놨었는데 네. 맞춰서 페이퍼 하겠죠. 예, 예. 네. 페이퍼는 이제 제안서도 만들어 봐요. 네.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한 건의 문건을 갖고 와요. 문건을 갑자기 네네. 언제쯤입니까? 그게 3월 초순경이었어요. 3월 초. 네네. 1월 말쯤에 이 얘기를 했고 네네. 3월에 문서를 하나 들고 온다. 무슨 예. 문서였어요? 청와대 문건이었고요. 청와대 문건 예, 예. 가지고 계세요? 예, 예. 다 결정이 됐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결정이 됐다. 청와대에서. 예, 예. 청와대 문건. 예, 예. 청와대 문건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네, 맞습니다. 예. 이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가 들고 와요? 네, 저희한테 직접 줍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 BIPK에서 지시하신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드림. 국정과제. 네. 내용을 보면 스포츠 클럽을 지원하는 사업을 바꾸자. 지금 하신 대로 개편하는 방안이네요. 네네네. 개편하는 방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K스포츠 재단이 스포츠 클럽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네. WK가 컨설팅을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되어 있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하고 네. 거기서 이제 그 거점 K 스포츠 클럽에 재단이 선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산발되어 있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관리하는 역할을 K 스포츠 클럽이 하고 네. K 스포츠 재단이 하고 네. 그다음에 WK가 산발되어 있는 그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경영 및 마케팅 컨설팅 업체로 선정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이디어를 얘기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은 문서를 만들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지 네네. 그런 문서를 만들고 있는데 아예 청와대에서 예. K스포츠 재단이 예. 그런 스포츠 클럽을 총괄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문서가 만들어져서 네. 그걸 들고 예.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서 다 결정됐어 이렇게 하고 던져준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재단은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WK는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WK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라. 이렇게 최순실 씨 아이디어가 예. 한 달쯤 있다가 청와대에서 공식 문서가 돼서 내려온 거네요. 예, 공식 문서가 이제 결제 라인까지 타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상단에 보시면 포스트잇으로 가리는데 네. 항상 최순실 씨는 문서를 줄 때 항상 가려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누가 작성했다가 나오거든요. 아, 그걸 뺐구나. 예, 예. 근데 그 포스트잇 가려진 부분을 예. 제가 검찰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예. 교문수석이라고 써 있어요. 교문수석을 통해서. 네네. 당시에 교문수석은 김상률 교문수석이었죠. 예. 최순실 씨가 말한 대로 다 돼 있는 거네, 이미.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도 뭐 다른 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이 문건하고 똑같은 문건이 이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컴퓨터에서 그게 또 파일이 복구가 돼요. 똑같은 게.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왔다는 게 맞고 문체부도 이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게 최순실 씨가 이런 문서가 만들어지기 이미 한 달 또 전에 네. 직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고요. 예, 예. 최순실 씨가 말한 대로 됐고 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네. 어쨌든 뭐 선정 과정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원래 이 선정 과정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이 모델의 시작점이 3월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3월이 아니라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뭐 공모 기간이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돼 있어요. 예. 접수 기간은 뭐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돼 어쨌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예. 이런 거점 사업을 하니 응모하세요 하는 공고가 나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3월 달에 접수가 됐어야 되는 그 접수가 돼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네. K스포츠 재단이 시설을 못 구해요. 해야 하는데 예. 청와대에서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네네. 아하. 그래서 7월까지 이제 이게 미뤄지게 돼요. 기다려준 거구나.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예. 대한체육회에서 2016년 거점 K스포츠 클럽 사업 공모를 하는 문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 말씀하신 대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네네. 예. 알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됐어. 네. 아무리 청와대에서 결정해서 너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모양을 갖춰야 되니까 네. 공모 네. 요강에 따라서 네. 제안서를 넣었겠죠. 네. 대한체육회에 이제 문서를 넣었죠. 예, 문서를 넣고 네. 그럼 심사를 거칠 거 아닙니까? 네, 심사를 거치죠. 심사를 거치고 나서 그 결과 통보가 어떻게 왔어요? 결과 통보가 저한테 전화가 오죠. 전화가 와요? 네. 전화가 어떻게 옵니까? 지금 상황이 예. K스포츠 클럽이 매우 안 좋다. 심사. K스포츠 재단이 매우 안 좋다. 심사 여러 곳에서 응모를 했을 테니까 네네. 서류를 쭉 넣은 네.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K스포츠 재단이 넣은 문서는 순위가 별로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에 공모한 게 7개밖에 안 됐었어요. 7개의 예, 업체들이 응모를 했는데 네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6등을 하고 있었다. 6등을 하고 예. 있다고 예. 아직 문의한 게 아니죠. 저는 문의 안 했죠. 저는 당연히 1등 하리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 전화가 안 물어봤는데 먼저 와가지고 네네. 6등을 했다. 예, 그래서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저도 그래서 황당해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자신 있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자신 있었겠죠. 네, 당연히. 예, 예. 그런데 6등 했다고. 예, 예. 그래서 황당했었는데 예. 더 황당한 것은 더 황당한 것은 그게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예. 지금 K스포츠 재단이 6등이다. 예. 그런데 내가 누구누구를 불러서 예. 그 평가하는 중간에 봤더니 6등이더라. 예. 그래서
평가위원들, 심사위원들 누구누구를 불러서 다시 3등까지 만들어놨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예. 노승일 부장이 전화해서 우리 몇 등이에요? 거기 6등이에요. 큰일 났네요. 이게 아니고 예. 전화 안 했는데 예. 먼저 그쪽에서 전화해가지고 네. 6등이다. 예. 6등이다. 어떻게 할래? 이게 아니고 6등이다. 근데 내가 바꿔줬다. 예. 뭐 그런 내용이죠. 자, 이 관련해서 이거 녹취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자, 일단 그걸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6등이었어요, 6등.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 봤거든.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현재 6등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동국대 교수랑, 정석이랑 문체부에 추천했던 동국대 교수랑, 정석이한 거랑, 박사 거를 다시 다 고쳤다고. 3등으로 넣어놨어요, 3등으로. 비하인드가 있어요. 심사위원이 8명이에요. 예. 심사위원 5명 입력 다 끝내고 갔다고. 5명 입력한 자료가 6등이었어. 그래서, 정석이하고,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추천한 위원이 까지 3명이야. 물론 그 위원 중에는 이제 내가 아는 위원도 있어. 그게 안 되면 이제 다른 위원까지 얘기해서 바꾸려고 그랬어요. 내가 5명 위원 입력하고 간 게 6등이라 내가 정석이한테 가서 얘기했어. 6등이라 지금 점수 여기서 안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김 박사도 거의 입력을 다 한 거를 정석이한테 다 불러가지고 다시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쳐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 대한체육회에서 심사를 관장하는 분이 예. 전화를 해서 네. 심사위원들이 아예 K스포츠 재단에 보니까 점수를 6등으로 줬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이거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네. 안 물어봤는데 네. 그리고 그런 요구 안 했는데 그렇죠. 내가 알아서 3등으로 고쳐놨어. 나 네. 잘했지 이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죠. 최순실한테 어떻게 보고하지? 저 6등 했는데요. 3등으로 만들어졌대요. 이걸 저도 보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연속이네요. 그렇죠. 최순실 씨가 민간인이고 K스포츠 재단하고는 스스로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장하는데 네. 결정이 이미 청와대에서 돼서 내려오고 네. 노승일 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담당자가 네. 6등 하셨는데 내가 고쳐드렸다고. 예. 요구 안 했는데. 그렇죠. 예. 네. 말이 안 되는 거에 연속이고 그래서 이제 선정이 돼버렸어요. 선정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 선정 안 됐어요? 예. 최종 선정까지는 한 2차가 더 남았었어요. 또 남았어요. 과정이 더 남았었어요. 이제 1차 과정은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예. 근데 제가 이제 가져오신 문서를 쭉 보다 보니까 예. 대한체육회가 네. 5대 거점이라고 했는데 네네. 3개소만 선정한다고 공문을 내렸어요. 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5개를 원래 K스포츠 재단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었어요? 5개를 원래 다 하라고 이제 최순실이 지시를 하죠. 처음에는. 처음에 5개를 다 해라.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내려온 문서도 보면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다 하는 걸로 돼 있고. 돼 있는데.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도 그렇게 움직여주죠. 예. 5개가 다 주려고. 예. 움직여주고. 예. 거기에서 이제 두 분이 머리를 짠 게 예. 올림픽 공원하고 태권도원은 예. 지정형으로 K스포츠에 그냥 주는 형식으로 가는 그 부분을 또 만들죠. 5개인데. 예. 5개 다 선정이 되는 심사나 또는 역량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네. 그러지 말고 예. 5개 중에 네. 2개는 그냥 줄게 하고 예. 안을 만든 거구나 이게. 예, 이건 빼놨다가 그래서 공고문에 보면은 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페이퍼상으로는 5대 거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차이가 그래서 올림픽 공원하고 무주 태권도원이 들어와서 5개가 된 거예요. 5개소를 하라고 했고 5개소가 결정되어 있었는데 2개는 그냥 드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2개는 이미 선정해 놓고 알아서 예. 그중에 3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나머지 2개도 결국 다 K스포츠 재단이 접수했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2개도 K스포츠 재단이 접수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진행되다가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하. 그럼 이게 계속 진행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는 다 먹고 그 다음 단계로 17개를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17개 산하에 또 자잘한 걸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 인천 해가지고 17개 시도에 거점이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은 서울 거점센터가 관리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아하. 결국 5개를 다 하고 네네. 1단계. 예.
2단계는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올해죠. 네, 올해. 작년 기준으로 내년에는 예. 전국으로 17개를 네. 이제 꽂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17개 밑에 예. 또 자잘한 예. 그 구청 단위로 예. 스쿨을 만들고 예. 그럼 수백 개가 만들어지는 거네 전국으로. 그렇죠. 수백 개가 만들어지면서 최순실이 그야말로 이제 체육의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모델 자체가. 그리고 예. 그 스포츠 클럽은 정부 예산으로 계속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정부 예산 이제 3년까지고 만약에 서울에 있는 지역들이 이제 3년 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 이제 또 티어가 하나 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신규적으로 또 누가 또 선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 선정할 때 영향력은 또 컨트롤 타워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권이 발생하고. 예, 그렇죠. 영원히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화수분이었죠. 화수분. 예. 아마 제가 미울 거예요. 아,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해먹으려고 했는지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들어오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지역들을 돌아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지역들을 돌아다닐 때 그 3월 달에 네. 정혜식 전 사무총장님이 문체부 직원들을 만나야 된다. 네. 그래서 만났는데 그 문체부 관계자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정혜식 전 사무총장이 우리 아직 시설을 못 구했다. 그러면 알겠다. 그분들이 이제 다 알아서 해줘요? 예. 어디가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가자. 그래서 저는 운전하고 그분들이 가서 이제 다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럼 본인이 한 일은? 저는 운전. 아주 큰 일을 했죠. 대단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본인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가라고 해서 가가지고 운전만 했더니 다 결정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인이 이제 동시에 움직여요. 문체부, 대한체육회, K스포츠. 그래서 이제 K스포츠는 운전만 하고. 예, K스포츠는 운전. 원래 K스포츠가 이 주관에 대해서 뭘 움직여서 찾고 해야 되는데 예.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종 전 차관이 그 문체부 담당자한테 전화를 계속하죠. 어떻게 됐냐. 한번 혹시 모르니까 당진도 한번 가봐라. 계속 챙기는구나. 예, 거기도 좀 괜찮더라. 이러면서 얼마나 확보가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죠. 재단 실무자들은 내용은 모르고 운전을 해주면 다 끝나가는군요, 이게 다. 그렇죠. 저는 뭐 거기 가서도 그냥 그 동석하는 자리에서도 그냥 입 다물고 있죠. 그래서 저 상대방에서 어디에서 나오셨냐면 저는 대한체육회 직원이라고 그렇게 했었죠. 네. 자동이군요, 이게. 말하자면. 최순실 씨가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이게 최순실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도 않았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해 갔어요.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근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청와대는 이런 이권 사업에 개입한 적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증거로서 승부하면 되니까. 증거로서. 당신들은 내가 뭐 갖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예. 그래서 최순실이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이었어요. 그래요? 거기를 쓰고 싶어 했었어요. 거기를? 예. 그래서 정혜식 전 사무총장도 그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정범 수석이 인천 윤용복 시장한테 전화를 줘서 우리 직원이 거기 갔었다. 그 간 직원이 또 저예요. 예. 갔더니 가서 혹시 여기에 시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냐. 본인이 직접 가서 물어봤죠. 여쭤봤죠. 그러니까 정중하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현재 이렇게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분들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죠. 오다가.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정혜식 사무총장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죠. 이렇게 부정적이다. 이랬더니 한 이틀 있다가 또 다른 담당자가 전화 와요. 뭐 어떤 시설을 어떻게 구해드리면 되냐고. 이거는 진짜 엄청났어요. 안 된다고 말만 하면 조금 있으면 되는 걸로 바뀌어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 이 최순실하고 딱 2개월만 같이 일하면 어깨에 그 63빌딩이 쫙 세워져요 이제. 어깨 위에.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가서 일르면 되니까. 가서 일르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 갔더니 이렇다는데요? 그래? 이러면 이제 바로 조치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사람들 통해 가지고 예. 그럼 바로 태도가 바뀌어 다시 전화하는 거죠. 그렇죠. 뭘 해드릴까요?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문체부 쪽에서는 예. 김종한테 그런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잘 움직여줬던 것 같아요. 거기는 민원을 한 번도 안 집어넣었어요. 최순실한테 제가. 하도 잘해주셨어. 문체부는 처음부터 잘해줬기 때문에 네. 제가 최순실한테 따로 민원을 안 넣었어요. 민원을 안 넣고 예. 다른데 예. 뭔가 잘 안 되면 일르면 다 해결되는구나. 그렇죠. 일렀는데 해결 안 된 거 있어요? 없었어요. 근데는 포스코에서도 그 사과가 전화가 오잖아요. 사과 전화가. 포스코. 네. 그 얘기 있죠. 처음에 네. 포스코 만났는데 이거 만들자. 배드민턴 뭐 어쩌고 만들자고 네, 하니까 무슨 소리냐. 네. 잡상인 취급했고. 네, 35분 동안 25분은 바둑 얘기 나오고. 받은 얘기나 하고. 그걸 이제 얘기했더니 보고서 만들어서 제가 보고서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보고를 예. 네. 거기는 민원을 제가 정식으로 집어넣었죠. 최순실한테. 포스코 만났는데 포스코에서 스포츠 클럽 만드는 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네. 또 일렀죠, 이제 공식적으로. 네. 그러면 왜냐하면 최순실한테 일르면 다 해결되니까. 네, 상당히 태도가 불량했다. 이렇게 얘기해. 딱 일렀어. 네. 일렀더니 며칠 있다가 그게 바뀌었나 이번에는 포스코는? 포스코는 그 다음날 바로 사과 전화가 왔어요. 25일날 일렀는데 예. 26일 오후쯤에 바로 전화가 와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시죠.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오죠. 노승일 부장한테 직접? 예. 그 박대했던 그 사람이 직접?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시 이제 WK의 이제 조성민 대표한테는 이제 황현수 사장이 전화 오고 네. 저는 이제 거기 그룹장인가 전화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원 집어넣어서 안 되는 건 없었어요. 민원이라는 건 안 등내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좀 약간 괘씸하다. 네. 그럼 약간 이제 양념을 쳐서 얘기를 하면 돼요. 양념을 쳐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네, 액션을 좀 강하게 집어넣어주면 네. 강하게 돌아와요? 갑자기 욱해요. 최순실 씨가 욱해. 네. 아니!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보통 그럴 때? 욕을 하나요? 아니요. 그럼요. 막 화를 내면서 이제 핸드폰 만지작거리죠 이제. 어딘가는 이제 걸어야 되는 어딘가는 전화해서 지금 일러야 되니까 본인들. 본인도.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보통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난다. 그렇죠. 하루 이틀은 민원은 다 해결된다. 모든 민원은 다 해결된다. 예. 장벽이 없네요, 아무것도. 그래서 안종범 그 전 수석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 포스코에는 잘 얘기해놨다. VIP께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VIP께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예, 그 얘기가 뭐냐면은 최순실 씨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최순실 씨한테 얘기를 하면 VIP까지 전달이 가니까. VIP가 또 안정범 수석 그것도 해결 못하냐고 혼나니까. 예. 요번에 한번 막혔던 거는 VIP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정현식 사무총장님한테 전. 그러니까 안정범 수석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연락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거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얘기하지 말아달라. 얘기하면 바로 또 다이렉트 가면 본인이 이제 좌천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의 포인트는 안정범 수석도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그렇죠. 불만 사항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예. 최순실 씨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럼요. 예. 어떻게 민원들이 해결됐는지. 네. 예. 왜 안 되는 것이 없었는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상관없고 대통령은 저 사업이 나랑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너무 뻔뻔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신감도 많이 느끼고요. 예.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우리나라를 맡겼을까? 대한민국에 맡겼을까? 이런 또 회한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스포츠단의 노승일 부장이었습니다. 3억짜리 규모의 사업이 있었는데 네네. 그걸 더 키워야 된다. 예. 하나의 3억짜리가 하나의 8억짜리로 변하고 네네. 그 이야기를 최순실 씨가 언제 합니까? 시점상으로는. 예, 이 부분은 1월 20일 경부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 1월 20일경에 최순실 씨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3억짜리 사업인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엘리트 육성이 안 되니까 8억짜리로 만들어라. 네. K스포츠단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최순실 씨가 얘기했던 거는 2016년 1월 28일 제가 메모지에 있는데 당시에는 뭐 하남, 무주, 광주, 뭐 서울, 인천, 대전, 제주 여기까지 갔었는데 지적도 찍어서. 예. 했었는데
일단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2016년도에는 5개만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또 몇 개를 더 선정을 해서 향후에 17개를 하자라고 이제 최순실 씨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다 1월 달에.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여기에서 왜 거점 K스포츠 클럽이 필요하냐. 산발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종합형 K스포츠 클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점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요약하자면 적은 돈을 받고 여러 군데 산재에 있던 것을 예. 규모를 키워서 모아서 네. 그걸 5대 거점으로 만들자. 예. 그거를 K스포츠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해 봐라. 네네.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은 뭡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 이제 나오죠. 상상도 못할 일이. 저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는데 네. 그 제 메모지에는 2016년 1월 28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지시를 받았던 게 공식적으로 제가 메모를 남겨놨었는데 네. 맞춰서 하겠죠. 예, 네. 페이퍼는 이제 제안서도 만들어 봐요. 네.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3월 달에 접수가 됐어야 되는 그 접수가 돼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네. K스포츠 재단이 시설을 못 구해요. 해야 하는데. 예. 청와대에서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네네. 아하. 그래서 7월까지 이제 이게 미뤄지게 돼요. 기다려준 거구나.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네. 대한체육회에서 2016년 거점 K스포츠 클럽 사업 공모를 하는 문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 말씀하신 대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네네. 예. 알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됐어. 네. 아무리 청와대에서 결정해서 너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모양을 갖춰야 되니까. 네. 공모 네. 요강에 따라서 네. 제안서를 넣었겠죠? 네. 대한체육회에 이제 분서를 넣었죠. 예, 문서를 넣었고. 네. 그럼 심사를 거칠 거 아닙니까? 네, 심사를 거치죠. 심사를 거치고 나서 그 결과 통보가 어떻게 왔어요? 결과 통보가 저한테 전화가 오죠. 전화가 와요? 네. 전화가 어떻게 옵니까? 지금 상황이 예. K스포츠 클럽이 매우 안 좋다. 심사. K스포츠 재단이 매우 안 좋다. 심사 여러 곳에서 응모를 했을 테니까. 네네. 서류를 쭉 넣은 네.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K스포츠 재단이 넣은 문서는 순위가 별로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에 공모한 게 7개밖에 네. 안 됐었어요. 7개의 예. 업체들이 응모를 했는데. 네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6등을 하고 있었다. 6등을 하고 예. 있다고? 예. 아직 문의한 게 아니죠? 저는 문의 안 했죠. 저는 당연히 1등 하리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 전화가 안 물어봤는데 먼저 와가지고 네네. 6등을 했다. 예, 그래서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저도 그래서 황당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자신 있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자신 있었겠죠. 그런 스포츠 클럽을 총괄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문서가 만들어져서 네. 그걸 들고 예.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서 다 결정됐어요 이렇게 하고 던져준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재단은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WK는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WK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해라. 이렇게 최순실 씨 지시가 아이디어가 나죠. 예. 한 달쯤 있다가 청와대에서 공식 문서가 돼서 내려온 거네요. 예, 공식 문서가 이제 결제 라인까지 타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상단에 보시면 포스트잇으로 가리는데 예. 항상 최순실 씨는 문서를 줄 때 항상 가려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누가 작성했다가 나오거든요. 그걸 뺐구나. 예. 근데 그 포스트잇 가려진 부분을 예. 제가 검찰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예. 교문수석이라고 써 있어요. 교문수석을 통해서. 네네. 당시에 교문수석은 김상률 교문수석이었죠. 예. 최순실 씨가 말한 대로 다 돼 있는 거네 이미.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도 뭐 다른 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이 문건하고 똑같은 문건이 이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컴퓨터에서 그게 또 파일이 복구가 돼요. 똑같은 게.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왔다는 게 맞고 문체부도 이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게 최순실 씨가 이런 문서가 만들어지기 이미 한 달 또 전에 네. 직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고요. 예. 최순실 씨가 말한 대로 됐고 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네. 어쨌든 뭐 선정 과정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원래 이 선정 과정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이 모델의 시작점이 3월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3월이 아니라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뭐 공모 기간이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돼 있어요. 예. 접수 기간은 뭐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돼 어쨌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예.
이런 거점 사업을 하니 응모하세요 하는 공고가 나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K스포츠 재단의 노승일 부장 모시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한 발 더가 아니죠. 한 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승입니다. 네. 어제 박근영 과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순실 씨가 아예 처음부터 정부 예산표를 들고 온다. 예. 그래서 여기에 먹을거리가 있다. 예.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요러요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만들라고 네. 지시를 하고 그것이 제출이 되고 네. 그럼 제가 이제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런 예산과 내용을 가지고 오느냐. 박근혜 과장의 얘기로는 뭐 문체부야 당연히 고위 관계자 예. 아마도 김종 전 차관이 아니겠는가 예.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네네. 그것이 문체부 선에서 끝난 얘기인지 네. 아니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네. 좀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네네. 작년에 K스포츠단이 했던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5대 거점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종합형 스포츠 클럽의 후신이죠. 네, 5대 네. 거점 사업. 이게 일반인들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언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예, 일단 이 모델은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라고 2013년부터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그 3억짜리였었어요. 네, 규모가. 인구 20만 이상은 3억, 네. 인구 20만 이하는 2억을 지원해주는 모델이었었는데 네. 그 모델의 한계점이 이제 엘리트 체육이 육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트 체육을 육성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순실이 거점 K스포츠 클럽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논리는 네네. 우선 그런 부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한 건의 문건을 갖고 와요. 문건을 갑자기 네네. 언제쯤입니까? 그게 3월 초순경이었어요. 3월 초. 네네. 1월 말쯤에 이 얘기를 했고 네네. 3월에 문서를 하나 들고 온다. 무슨 예. 문서였어요? 청와대 문건이었고요. 청와대 문건 예. 가지고 계세요? 예. 다 결정이 됐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결정이 됐다. 청와대에서. 예. 청와대 문건. 예. 청와대 문건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네, 맞습니다. 예. 이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가 들고 와요? 네, 저희한테 직접 줍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 BIPK에서 지시하신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드림. 국정과제. 네. 내용을 보면 스포츠 클럽을 지원하는 사업을 바꾸자. 지금 말하신 대로 개편하는 방안이네요. 네네. 개편하는 방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K스포츠 재단이 스포츠 클럽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네. WK가 컨설팅을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되어 있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하고 네. 거기서 이제 그 거점 K 스포츠 클럽에 재단이 선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산발되어 있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관리하는 역할을 K 스포츠 클럽이 하고 네. K 스포츠 재단이 하고 네. 그다음에 WK가 산발되어 있는 그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경영 및 마케팅 컨설팅 업체로 선정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이디어를 얘기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은 문서를 만들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지 네네. 그런 문서를 만들고 있는데 아예 청와대에서 예. K스포츠 재단이 예.